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더니 배우자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딱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못 받은 기초연금을 수백만 원 단위로 예시불로 내라는 환수고지서였습니다. 사망신고도 했고 동사무소도 다녀왔는데 왜 나를 부정수급자라고 부르느냐.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다는 어르신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남아있어서 3년치 연금을 한꺼번에 뱉어낸 분,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매달 20%씩 잘려나가는 부부 감액을 모르고 손해를 본 부부,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겨우 몇천 원 높다는 이유로 매달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놓친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사라진 돈을 합치면 한 가정의 노후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 현실이 더 무서운 이유는 국가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망신고는 했지만 연금전환 신청은 별개라는 말, 별거를 하든 세대를 나누든 법적으로 부부라면 하나의 주머니로 계산된다는 말,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초연금의 문이 새로 열린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려주든가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바꿔주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한순간에 부정수급자와 환수대상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45살, 20년 가까이 연금과 복지제도를 연구해온 경제정책 전문 박사 변우석입니다. 책상 앞에서 숫자만 본 사람이 아니라 환수 통보서를 들고 눈물 흘리던 어르신들, 평생 공무원 배우자라서 안 된다고 믿고 살다가 알고 보니 수천만 원을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가 기초연금에 어떤 폭탄이 되는지 환수와 탈락 사례를 통해 숨은 규칙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부부감액 20%,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선정 기준의 커트라인 같은 숫자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기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사별과 재혼, 별거와 이혼 같은 상황에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겠지. 자식들이 잘 사니까 나는 포기해야지. 국가가 알아서 해줄 거야 하고 넘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머릿속에 조심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일단 마음속에 꼭 메모해 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도 모르게 이미 잘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2세 박춘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3년 전 남편분과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까지 꼼꼼히 마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망신고로 했으니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혼자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겠지. 연금도 알아서 조정해주겠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펼쳐보자마자 다리가 풀리셨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부가구로 깎여야 할 기초연금을 혼자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 지급된 금액 수백만 원을 한 번에 내라는 환수통보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사망신고만 하고 기초연금을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전환해달라는 신청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박 어르신이 그동안 계속 부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억울하다고 울먹이는 어르신께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수급상태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누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닌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몇 년치 연금을 한 번에 국가에 반납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9살 최상길님과
66살 김정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한 사람당 40만 원씩 받을 줄 알고 두 분 합쳐 80만 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32만 원씩만 지급되어 두 분 합쳐 64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감액 20%라는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두 분은 이 규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1년에 19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부부감액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였습니다. 최 어르신 부부는 그럼 우리 둘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설명해 주더라는 겁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계산되기 때문에 똑같이 감액이 된다고요. 그제야 두 분은 이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파주에 사는 69세 이갑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이 244만 1천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예상 기준이 약 244만 원이었기 때문에 겨우 1천 원을 더 벌었다는 이유로 매달 40만 원 가까운 연금을 전액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천 원 때문에 1년에 480만 원을 날린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준이 조금만 넘어도 절벽처럼 탈락하는 구조가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 익산에 사시는 68세 김영숙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의 남편은 교사로 퇴직하셔서 교직원 연금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김 어르신은 평생 기초연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2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이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요. 그제야 주민센터에 갔더니 본인 기준으로는 충분히 수급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냥 날린 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 사망신고와 결혼, 이혼, 별거, 재혼 같은 가족 변화가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부부감액, 선정기준액, 직영연금 같은 복잡한 용어들이 내 주머니 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숫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어떤 실수만 막아도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순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보았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바뀔 때 기초연금을 뒤흔드는 핵심 함정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신고와 기초연금 변경 신청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혼자 사는 기준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만 정리하는 것이고 기초연금 단독가구 전환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금과 복지행정을 분석해보면 가족관계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 정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각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가 각각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박춘자님은 남편 사망 신고만 하고 기초연금 전환 신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여전히 부부가구로 등록된 상태에서 연금을 받았고 나중에 일제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수백만 원을 환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다고. 내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범죄자처럼 대하냐고요. 배우자와 사별한 뒤에는 사망신고를 마친 후 반드시 별도로 기초연금 담당 창구를 찾아가 단독가구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혼자 살게 되었는지 그 시점 이후의 연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정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사망진단서나 재적등본 같은 서류를 함께 가져가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힘든 일을 겪은 직후라 서류와 절차가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단계를 넘기면 나중에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사별 후 한두 달 안에 전환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망 신고만 하고 연금 전환 신청은 따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둘째, 부부 감액 20%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에서 20%씩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국가는 둘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보고 그만큼을 줄여서 지급합니다. 제도 설계를 보면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기준이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 때 일정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논리를 숫자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부부 감액 20%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대비 2인 가구의 생계비가 1.6배 정도로 계산되는데 이 비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최상길님 부부는 한 사람당 40만 원씩 받을 줄 알고 두 분 합쳐 80만 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32만 원씩만 지급되어 두 분 합쳐 64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1년에 19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부부 감액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두 분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한 명만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지만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가구로 계산되어 감액이 적용된다는 답을 들으셨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깎인다고 속상해하기보다 둘이 합쳐 얼마를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명만 신청해서 최대 금액을 받는 것과 둘이 함께 신청해서 감액된 금액을 더하는 경우를 비교해보고 총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감액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한 사람만 수급자가 되더라도 부부 가구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꼼수로는 제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숫자로 직접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선정 기준액 1,000원 차이로 전액 탈락하는 절벽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기준을 단 1,000원만 넘어도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기준선 이하인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커트라인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그 결과 기준을 조금만 넘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느끼는 소득 역전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준선 근처 구간에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확인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69세 이갑수님은 소득 인정액이 244만 1천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예상 기준이 약 244만 원이었기 때문에 겨우 1천원을 더 벌었다는 이유로 매달 40만 원 가까운 연금을 전액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통장에 든 예금을 조금만 줄였어도 혹은 자동차 한 대를 처분했어도 기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소득과 재산 구조를 조금만 조정해도 기준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금융소득을 줄이거나 재산 구성을 바꾸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일부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평생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본인의 재산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몇 년 전 결과만 보고 영원히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얼마나 위나 아래에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라도 알고 계신가요? 넷째,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에 숨은 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제도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과의 중복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이런 배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70세 김영호님은 공무원 연금을 매달 25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갔다가 직역연금 족쇄에 걸려 서류도 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교사로 퇴직했던 익산의 68세 김영숙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평생 안 되는 줄 알고 2년을 보냈다가 뒤늦게 본인 기준으로는 충분히 수급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냥 날린 셈이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그런 배우자를 두셨다면 생존 시와 사별 후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별 이후에는 본인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는 공무원 가족이니까 평생 안 된다 같은 단정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미 높은 직역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 실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직역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기초연금 계산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다섯째, 별거와 재혼, 이혼이 부르는 환수의 부메랑이 있다는 점입니다. 별거를 하거나 세대 분리를 해도 법적으로 부부라면 부부각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재혼을 했는데 이를 제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단독각으로 더 받은 부분이 한꺼번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은 전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법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가구를 나눕니다. 실제로 같이 사는지 정서적으로 가까운지보다 주민등록상 혼인 여부와 신고 내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 전산망이 기초연금 심사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의 67세 채말수님은 남편과 별거하며 세대를 나눠 단독가구로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법적 혼인 상태가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서 몇 년치 차액을 환수당할 뻔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65세 박정자님은 전 남편이 부자라 내 연금이 깎일까봐 걱정했지만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 재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신청하셨습니다. 별거를 하거나 다시 결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14일 이내에 기초연금 담당 창구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혼을 했을 때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을 근거로 새로 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 상태를 숨기거나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단독가구 연금을 받는 것은 나중에 큰 환수와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몰랐다는 말은 한수고지서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별거 중이라셔 혹은 재혼이 복잡해서 괜히 손대기 싫다며 신청 자체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5가지 핵심 함정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한 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수와 탈락을 피하면서 기초연금을 끝까지 지키는 실전 전략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로 모의, 계산기로 내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지 관련 사이트에는 내 나이,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모의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해보면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내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창구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 계산은 단순화된 기준만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서 고려하는 세부 항목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해서라도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나온 결과를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이 자료를 들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상담 내용도 덜 헷갈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연히 추측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부부는 무조건 같이 앉아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부부 감액 20% 때문에 한 명만 신청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둘이 함께 신청해서 감액된 금액을 더하면 한 명만 최대 금액을 받는 것보다 총액이 훨씬 큽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각으로 인정받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한 사람만 수급자가 되더라도 부부각으로 분류되어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꼼수로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소득과 재산을 한 장의 종이에 적어놓고 각자 신청했을 때와 둘이 함께 신청했을 때 예상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모의 계산이나 상담 전화를 활용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기초연금을 각자 따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함께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사별 직후에는 슬픔 속에서도 먼저 챙겨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지만 이 시기에 챙기지 못한 소리는 나중에 환수와 손해로 돌아옵니다. 사망신고, 기초연금 전환 신청, 다른 연금이나 보조금의 자격 재확인이 대표적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모든 것을 미루다 보면 몇 달, 몇 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그 사이에 잘못된 기준으로 지급된 연금은 언젠가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도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별 후에는 가족과 상의해 최소한 3가지를 체크하세요. 사망신고를 마쳤는지, 기초연금을 단독각으로 전환 신청했는지, 직역연금이나 유증연금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했는지입니다. 메모지에 순서를 적어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큰 변화를 겪으셨는데도 연금과 복지제도 쪽은 아직 손도 못 대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넷째, 변동사항은 14일 안에 알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결혼, 이혼, 재혼, 이사, 배우자 사망처럼 가구 상황이 달라지는 일은 기초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 일정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과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는 말은 제도 안에서는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변동사항을 일정 기간 내에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 책임이 수급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2주 안에 주민센터나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를 받은 뒤 날짜를 정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변동이 있었는데도 아직 한 번도 기초연금 쪽으로는 연락을 해보지 않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다섯째, 전문가와 상담 전화를 내 노후비서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이 함께 얽혀있는 경우에는 혼자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괜히 신청했다가 손해볼까봐 혹은 숫자가 복잡해서 겁이 나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통의 전화로 내 통장에 들어올 총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상담 전화는 무료이고 내 상황을 설명하면 맞춤형 안내를 해줍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애매하다면 관련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연계감액과 부부감액까지 반영했을 때 실제로 내 손에 쥐게 될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했을 때의 결과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담 전화를 귀찮고 어려운 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 번이라도 내 노후를 위해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섯째, 소득 인정액 경계선에 있다면 재산구조 조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액보다 조금 높아서 탈락한 분들은 금융자산을 일부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보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을 10년 동안 받으면 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어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계선에 걸려 있는데도 재산 구조를 한 번도 점검해보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일곱째, 직역연금. 배우자였다면 사별 후 반드시 재계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공무원, 교사, 군인이었다면 생존 시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맞지만 사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 다시 계산하면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안 된다고 포기하고 살다가
수천만 원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별 후에는 꼭 주민센터에 가서 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직영연금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사별 후에도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각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함정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바뀔 때 벌어지는 위험한 순간들을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배우자 사망 신고만 하면 연금도 자동으로 바뀔 줄 알았다가 몇 년 뒤 환수 통보를 받은 이야기, 부부간의 20% 구조를 몰라서 한 명만 신청했다가 매달 수십만 원을 국가에 기부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 이야기, 선정 기준액을 1,000원이나 몇만 원 넘었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냉정합니다. 사별 이후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자로 몰려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반납할 수 있고 별거와 세대 분리를 꼼수로 사용하면 나중에 부부가구로 다시 계산되며 몇 년치 차액을 도로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더 받은 부분이 언젠가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어르신 본인입니다. 환수 통보서를 받는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사별 직후 사망 신고와 함께 기초연금 단독가구 전환 신청까지 마치면 더 이상 깎이지 않은 금액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맥이 있더라도 둘이 함께 신청해 총액을 키우면 한 명만 받는 것보다 매달, 매년 훨씬 든든한 노후자금이 됩니다. 자녀 재산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정확히 합산해 기준을 확인하면 괜한 죄책감이나 체념 없이 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 달력이 있다면 바로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 가족관계와 기초연금 상태를 점검하는 날로 정해보세요. 배우자가 계신지, 별거를 하고 계신지, 이혼이나 재혼, 사별이 있었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변화 이후에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 반드시 알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한 번도 알린 적이 없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전화 상담부터라도 움직여 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부부라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둘이 함께 앉아서 우리가 각각 신청하는 것과 함께 신청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감액되는 금액과 청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나은지 금방 보입니다. 이 한 번의 계산이 앞으로 10년 동안 수천만 원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역연금. 배우자였거나 최근 사별하신 분이라면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내 상황을 설명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앞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와 이어서 집과 예금, 자동차, 직역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각각의 재산과 소득이 기초연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사례별로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을 어떻게 재배치하면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지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지, 사별과 재혼, 별거와 이혼 중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연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